안녕하세요. 효모사피엔스의 김만재입니다. 안녕하세요. MC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 구스아일랜드 양주장의 IPA와 미국 드레이크 양주장의 베스트코스트 IPA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스트코스트 IPA와 웨스트코스트 IPA를 함께 다루는 시간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많은 부분을 설명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다시 말씀드리면 웨스트코스트 IPA는 아메리칸 IPA의 한 장르로 캘리포니아와 같은 미국 서부 지역의 해변에서 마시면 어울릴 법한 성질과 풍미를 지녔습니다. 후텁지근한 기후이기에 진득하고 묵직한 IPA류가 아닌 깔끔하고 가벼운 바탕에 미국 홉 특유의 감귤, 열대과일 풍미가 나오며 IPA답게 확실한 쓴맛을 지닌 것이 웨스트코스트 IPA의 특징입니다. 오늘 시험할 맥주를 만든 미국 드레이크 양조장도 서부 도시 샌프란시스코 근처인 샌디 안드로에 있으며 1989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베스트 코스트 IPA는 드레이크 양조장이 레귤러로 만드는 IPA 제품이고 사실상 양조장을 대표하는 맥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르는 웨스트 코스트 IPA라고 양조장 홈페이지에 스스로 밝히고 있는데 사실상 이름에 들어간 언어 유희가 웨스트를 베스트로 바꾼 거라 적당히 크래프트 맥주를 아는 사람이라면 바로 짐작할 수 있는 네임입니다. 그러면 시음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색깔은 에코 IPA 같이 아주 조금 탁하고 여기서도 홉 향이 느껴져요.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예. 익숙한 향이네요. 익숙하게 감귤, 뭐 열대과일 느낌. 요즘 분들이 말하는 옛날만 맥주. 근데 아주 호흡이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지배하는 느낌을 딱 받는. 아주 열한 정도 약간 카라멜스러운 단맛도 좀 있고요. 단내도 나고. 깔끔해요? 깔끔합니다. 맛있네요. 익숙한 맛이죠. 훨씬 익숙한 맛입니다. 웨스트코스트 IPA는 비슷한 시기에 생겨난 이스트코스트 IPA에 비해 크래프트 맥주 시장에서 저 중심에 있었던 IPA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2000년대 이후부터 2000년대, 2010년대 중반까지 미국식 IPA를 떠올리면 연결되는 이미지가 웨스트코스트 IPA에 가까웠다 보면 되고 이 시기에 각종 매체에서 선정하는 최고의 혹은 유명한 미국 크래프트 IPA를 꼽으면 대부분 웨스트코스트 IPA들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우리 맥주 강량 5회 때 다뤘던 스컬핀 IPA나 스톤 양조장의 스톤 IPA, 러시안 리버의 브라인드 피거, 파이어스톤, 워커의 유니온 잭, 라구니터스의 IPA 등등이 해당하겠군요. 네, 사실 저만 하더라도 2009년에 크래프트 맥주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맥주를 시작하던 시기에 이제 시대를 주름잡던 IPA는 이제 웨스트코스트 IPA였기 때문에 저에게는 여전히 IPA는 웨스트코스트 IPA가 기본으로 다가옵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웨스트코스트 IPA가 이스트코스트 IPA에 비해 가진 장점이라면 깔끔하고 개운하게 떨어지는 성질이라고 봅니다. 에일 효모로 발효하긴 하지만 바이젠이나 영국 에일 마냥 달달한 과일과 같은 발효 맛을 남기지 않는 특정 효모들을 주로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미국 효모회사 화이트랩스의 캘리포니아 에일리스트라고 있습니다. 이곳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품 설명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대강 우리말로 해석하면 화이트랩에서 가장 인기 많은 효모로 깔끔한 맛을 내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라고 돼 있죠. 여기서 크림 플레이버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네, 발효 맛이 없어서 흡사, 라거 마냥 깔끔하게 떨어진다는 의미가 있겠고 더불어 발효력이 좋아 효모가 당분을 잘 소화했다는 것이니 발효가 끝나면 맥주에 남은 당분이 적어 개운하고 깔끔해진다는 것이죠. 효모가 발효력이 좋아서 잔당감을 많이 없애준다고 보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문장은 이 효모는 홉의 맛과 향을 살려주는 경향이 있기에 IPA와 같은 맥주를 만드는 데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쯤 되겠네요. 앞서 문장에서 효모가 발효 시 잔당감을 상쇄시켰으니 메가 단맛이 없겠고 효모 발효 맛도 거의 등장하지 않으니 사실상 홉의 동무대가 된다는 뜻이겠군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메가 단맛과 홉의 밸런스가 중요한 이스트코스트 IPA와 다르게
홉을 위한 깔끔한 바탕을 만드는 웨스트코스트 IPA 특징입니다. 그런데 메가의 단맛이 없이 개운해진다는 것은 반대로 홉의 쓴맛은 방해꾼이 사라졌기에 더 두드러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웨스트코스트 IPA 타입들은 깔끔하고 새콤하지만 더불어 홉의 쓴맛도 뚜렷한 편입니다. 실제로 홉으로부터 기인하는 맥주 쓴맛 수치인 IBU도 높은 편이죠. 이미 맥주 강정에 나왔었던 발라스트 포인트의 스컬핀 IPA의 IBU는 70이고요. 스톤 IPA는 71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음하는 웨스트코스트 IPA도 64라고 나와 있군요. 사람들이 IBU의 정도를 가늠할 때 보통 체코, 필슨 우르케가 40 IBU쯤 된다고 하니 웨스트코스트 IPA들은 꽤 쓴 편이군요. 네, 그렇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웨스트코스트 IPA의 쓴맛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홉의 쓴맛에 어느 정도 내성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웨스트코스트 IPA가 쓴맛 이상으로 새콤상콤한 과일류의 맛과 향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신경이 분산되는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쓴맛만 어느 정도 적응할 수 있으면 향긋하고 깔끔하게 떨어지는 맥주니 달고 물리지 않아 여러 잔 마시기에는 꽤 알맞은 맥주겠군요. 그렇습니다. 쓴 것만 어떻게 사람들이 적응했다는 전제로 적어도 크래프트 맥주를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잔 쭉쭉 들이킬 수 있는 양주장 입장에서는 돈 벌어다 줄 수 있는 맥주가 웨스트코스트 IPA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2010년 중반 이후로는 새로운 기조의 IPA가 탄생하면서 웨스트코스트 IPA가 조금씩 밀려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다음 회차에 다루도록 하죠. 자, 뭐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미국 아메리칸 IPA로 전체로 이해하던 거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웨스트와 이스트 IPA로 세분화하는 거를 좀 다뤄봤고요. 그래서 IPA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